네, 화면 잘 보여요? 네, 화면이 잘 보인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 이번, 시간의 토픽은, 코클리어 임플란트라는 토픽이에요. 인공와우라고 하죠. 사실 그, 오디토리 프로스테시스, 즉, 청각 보철 분야는 코클리어 임플란트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코클리어 임플란트는 이 와우 부분이죠. 요 와우 요 부분. 예. 지금 내 커서가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른쪽 위쪽 부분에 이제 와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일렉트로드 어레이가 지금 쭉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리스폰딩을 안 하는 그, 그 소리에 대해서 리스폰딩을 안 하는 이제 헤어셀 로스가 있는 사람들, 이게 뭐 선천적일 수도 있고, 뭐 후천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뭐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이유에서 그 헤어셀이 반응을 안 하는데 그 오디토리 너브 들어가는 이제 청신경들은 그러니까 오디토리 갱글리언 셀들은 워킹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그런 보철 방법입니다. 뭐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그, 요 중위에 있는 이 본들에 대한 어떤 자극을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오디토리 너브를 자극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청각 피질, 그러니까 primary auditory cortex를 뭐 프리퀀시별로 자극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다른 방법들은 거의 좀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별로 뭐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이 오디토리 그 이 청각 보철은 요 인공와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헤어셀들이 로스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문제. 왜냐면 뭐 노화에 의해서도 이 혈셀, 아우터 혈셀 로스가 생기고 그리고 선천적인 질병의 경우에도 이제 헤어셀 로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이슈로 문제가 되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어, 좋은 레메디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이제 말하는 레메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테라피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그 개념인 거예요. 말하자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청각의 어떤 partial 그 펑션을 돌려주는 거지. 얘가 뭐 청각을 완전히 되살린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그래도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청각 를 잃은 환자들이 얼마나 이 프로세틱 디바이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부작용도 뭐 그렇게 많이 리포트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뭐 부족이라면 인플라메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뭐 이민 리스폰스 이런 거에 의한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구조는 뭐 외부의 소리를 요 외부기가 뭐 케이블 투 스피치 프로세서라고 돼 있는데 요즘에는 뭐 케이블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와이어리스로 대부분 이제 되거나 아니면 요게 굉장히 작은 스피치 프로세스가 인테그레이트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외부기와 내부기 사이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그 내부기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어떤 외부의 외부기,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마이크로폰에 의해서 받은 신호를 이제 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그 적당한 이제 시그널로 바꿔준 다음에 걔를 이 내부에 있는 그 스티뮬레이터죠, 얘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따른 어떤 그 신호를 요 전극을 통해 가지고 이 그 신경 자극 신호로 이제를 만들어줘서 결국은 어떤 이제 커런트 인젝션을 해서 이 신경이 자극되게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그 얼터너티브 너를 통해서 들어가는 신호가 결국 그 이 청각 그 피질에 도달을 하고 그 신호에 의해서 이제 그 어디토리 퍼셉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토리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제 볼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볼타, 뭔가 친숙한 이름이죠. 볼타. 그 볼트, 전압의 어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알레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뭐 여러 가지 전기에 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 그 몰타 전지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전압이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전지를 그 전압을 어 오디터리 패스웨이를 스티뮬레이트를 하는데 쓴 거예요, 전기로. 실제로 이 사람이 쓴 게 굉장히 큰 전압이거든요. 뭐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 속에다가 150볼트의 전압을 가했어요. 그래서 가했더니 어, achieved a boom within the head, followed by boiling water. 결국 이제 이게 그 어떤 전기에 의한 자극의 신호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그 뭐 부밍 사운드 그런 거를 느끼게 되고 following by boiling water 이거는 이제 뭐 그 그 이 전기 분해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그 워터 윈도우라고 하죠. 워터 윈도우를 넘어서 훨씬 넘어서는 전압이거든요. 어, 50볼트라는 그 전압은 워터 윈도우를 훨씬 넘어서면 이제 전기 분해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버블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보일링 워터라는 말이 그런 그, 그런 연유에서 나온 말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전기로 자극을 했더니 뭔가 이제 소리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소리가 우리 전기 자극에 의해서 뭔가 이제 소리의 센싱이 가능하다는 거를 네, 처음으로 어, 그렇게 보여준 예입니다. 뭐 아주 오래전 일이죠. 18세기니까 뭐 이게 언제예요? 뭐 영정조 시대쯤 되는 그런 때겠죠? 예, 아닌가? 18th century니까 어, 1, 2, 100, first 100, second 그러니까 1800년까지이죠?
18th century.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충 이제 영정조식이 정도 되는 때, 이렇게 활동한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처음 이런 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드쉔드 볼롱이라는 그 프렌치 사이언티스트인 것 같은데 뭐 이름으로 봐서는 그 stimulate the ear with a alternating current. 그 아까 볼타는 DC current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stimulated the ear with an alternating current. 교류 전류를 줘가지고 he produced the insert by inserting a vibrator. 어, 그러니까 바이브레이터를 넣어가지고 그 컨덴서 하고 뭐 인덕션 코일이 들어가 있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alternating current로 스티뮬레이팅을 했더니 which result was what resulted was a sound that resembled beating of a fly wings between the pane of glass and curtain. 그러니까 글라스하고 커튼 사이에서 이제 플라이가 이제 막 그 이렇게 도망가려고 막 이렇게 웽웽웽 거리는 그런 비팅 사운드가 그 그걸 이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프리퀀시, 그러니까 이게 스티뮬레이션인데 스티뮬레이션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그렇게 하는 스티뮬레이션에서 어떤 이런 그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 피리어딕한 그런 그 사운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로 이 소리를 우리가 그 소리의 perception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이 앞에 사람들이 이제 보였고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청각하고 관련된 거 아닌 쪽으로도 이제 많이 이 나오는 사람이죠. 헤르몰츠라는 사람인데 Helmholtz trained as a medical doctor before the chair of physics in Berlin. 그러니까 이게 그 피지션이자 이제 피지시스트 이게 그 거꾸로 그림인 것 같죠? 왜냐면 위가 뭐 그리고 피지시스트 백그라운드에 보면은 이제 뭐이뭐그 디터미네이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나오고 보니까 위쪽이 이제 피지시스트고 아래쪽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피지션 것처럼 이제 보이죠. 여기에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메디컬 닥터이고 피지시스트인데 컨트리뷰션 피지올러지 그러니까 피지올러지에도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떤 피지스트 아니면은 뭐 공학적인 그런 분야 쪽에서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이제 피지올러지 쪽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On his book and his book on the sensation of tone. 그러니까 그 톤이라는 센세이션, 감각에 대한 거를 그 책으로 썼어요. Content for Theoretical Analysis of Process of Hearing.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는 거, 듣는 과정 그런 거에 대한 그 처음 그 theoretical한 그 analysis를 그러니까 분석을 한 그런 책을 저술을 했죠. The Helmholtz coil produces nearly uniform field vector between the two pairs coils. 그러니까 이거 헬머츠 코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헬머츠 방정식 뭐 이런 것도 있죠. 약간 뭐 공학적인 데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공학적인 컨트리뷰션하고도 사실은 뭐 관련이 좀 있어요. 헬머츠 코일이나 뭐 헬머츠 방정식 이런 거는 어떤 이제 웨이브하고 관련된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periodic function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periodic function하고 이런 그 사운드 어떤 analysis of sound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물리학자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의 어떤 저술을 들여다보면 이런 그 sensation of tone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베이시스를 굉장히 많이 이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소리에 대해서 얘가 어떤 그 싱글 프리퀀시 특정 프리퀀시의 어떤 그 웨이브의 합으로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소리를 느낄 때 어떤 느낌을 어떤 과정을 혹은 어떤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죠. as a physicist로, physician으로. 그리고 이 어니스트 글렌 위버라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그, 또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 했는데 demonstrated the electrical response recorded from the auditory nerve of a cat was similar in frequency and amplitude to the sound to which the ear had been exposed.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electrical response 를 쟀더니 오디토리 너브에서 쟀더니 그게 결국은 사운드가 하고 똑같더라. 그 전기 신호가 결국 이제 어떤 사운드하고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갖더라. 결국은 이제 이게 결국 그 우리가 듣는 소리가 어 결국은 이제 전기신호로 바뀌어가지고 걔가 이제 그 청신경을 통해서 대뇌에 전달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처음 얘기했고 걸스니 앤 볼로코프라는 사람이 1936년에 found that hearing could persist following the surgical removal of tympanic membrane and ossicles and thus hypothesized that the cochlea was the site of stimulation. 이 사람은 결국 그 팀파닉 멤브레인, 고막이죠. 고막하고 오시클, 오시클이라는 건 결국은 그 코클리아로 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뼈들이죠. 소리를 전달하는 진동을 전달, 소리라기보다는 진동을 전달하는 이제 뼈인데 템파닉 멤브레인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코클리아가 이 소리를 결국 그 시신경에다가 이제 전기 신호를 주는 사이트라는 거를 이제 밝힌 거죠. 이 두 사람이. 그게 결국 이제 에르니스트 글렌 웨이버의 그 컨트리뷰션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한 1900년대, 1930년대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코클리아가 결국은 이제 뭔가를 해서 전기신호로 바뀌어가지고 뇌에다가 전기신호를 주고 걔가 결국은 perception of sound, 그러니까 사운드를 느끼는 그런 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게오르그 본 베케시 베키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was employed by Hungarian telephone industry before moving to US in 1949. 뭐한 1950년 정도 된 때에 his experimental work on cochlea developed the idea of cochlea traveling wave, for which he was awarded the 1961 Nobel Prize in Physiology of Med or Phys Physiology or Medicine, 노벨상을 노벨 의학상이죠. 어, 그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코클리아 트래블링 웨이브라는 그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트래블링 웨이브라는 게
이 웨이브가, 그, 이, 그 딱 노드가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사인 KX 플러스 오메가 T 요 형태로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그런 파가 결국은 이제 코클리아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시그널을 그러니까 오디토리 시그널을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그 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노벨상을 받았죠. 특히 이제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의 신호는 상당히 이제 그 트래블링 웨이브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일에 의해서 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볼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80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1950년대까지 이제 그 왔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코클리어가 뭐 볼티지에 의해서 셀이 그 자극이 되고 뭐 얼터네이팅 커런트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이제 신호가 발생하고 뭐 프레셔 웨이브가 결국은 이제 그 어떤 프리퀀시 그 톤의 애널리시스 하는데 이제 그 기본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코클리아를 자극을 하는 게 결국은 소리가 코클리아를 자극해가지고 전기선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걔네들의 이제 특성이 트래블링 웨이브, 그러니까 프리퀀시 스페시픽한 어떤 트래블링 웨이브가 코클리아에 존재한다라는 거를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코클리아를 자극을 해가지고 신경신호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노일이랑 뭐 코워커들이 inserted array of electrode cochlea. 코클리아에다가 여러 그 채널에 전극을 인서트를 했어요. 그 시먼스라는 사람이 studied insertion of electrode through vestibule. vestibule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렉트로드 인서트한 거를 해봤고 그 71년 정도 되면 이제 clinical use attempt by William House, like long-term biocompatibility.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루드한 어떤 일렉트로드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 전극을 어, 임플란트를 한 거예요. 197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55년 전, 네, 54년 전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한 15년쯤 뒤에 그, 후면 익스페리먼트를 한 15년쯤 뒤에 FDA가 어프로브를 했어요. For House, 어, 윌리엄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우스가 이제 3M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한 건데, 그게 Single Channel Signal Processor.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가 여러 개의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채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싱글 채널. 그러니까 한 채널짜리 디바이스를 어, 임플란트 해도 좋다라는 어떤 어프로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좀 몇 년 뒤에 Development of Multi-Channel Electrodes and Processors. 자, 한 개 채널 가지고는 소리를 잘 전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멀티 채널 일렉트로드 그 여러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드와 프로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 클리니컬 유즈를 하기 위해서 이제 FDA 어프로벌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로는 이 멀티 채널 일렉트로드를 코클리어에다가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그 오디토리 ganglion 셀을 자극하는 게 결국은 오디오 퍼셉션, 오디토리 퍼셉션을 가지고 오는 그 인공적인 방법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90년대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건너뛰기로 하고요. 어, 베스티뷸라 너브, 코클리아 너브, 특히 뭐, 네, 요거는 지난 시간들에 다 배웠던 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에 대한 거하고 뭐 이런 걸 다 했으니까 이제는 anatomy of hearing. 그러니까 그 이 청각이라는 거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먼 아나토미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뭐 가장 우리가 귀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요 그 outer ear를 보통 이제 귀라고 얘기를 하죠. 뭐 피나 콘차 뭐 auditory matters 이런 구조물 이렇게 이런 형태의 어떤 어, 그 뼈와 피부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귀이죠. outer ear. 얘는 컬렉터로서 작용을 합니다. act as a funnel. 그 소리를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퍼넬이라는 게 결국 이제 물을 이렇게 뭐 액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장치이죠. 그 퍼넬 그러니까 뭐 공기를 결국은 소리를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사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쓰죠.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려면 이렇게 뭐 깔때기 같은 데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여러 군데서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요 귓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우터 이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 이어. 미들 이어는 the preamplifier. 지금 그 소리를 모았잖아요. 소리를 모아서 이거를 신호를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이 시키는 원리는 지금 요 왼쪽에 보면은 실제로 이 고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팀파닉 멤브레인. 그러니까 여기에 소리가 이제 집중이 되면 얘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하게 돼요. 진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세 개의 뼈가 있어요. 멜루스, 인쿠스, 스테이프스라는 세 개의 이제 뼈가 있는데 그 뼈의 그 스테이프스 풋 플레이트가 결국 이제 오벌 윈도우에 코클리아의 오벌 윈도우하고 연결이 돼서 그 진동을 전달을 해주는데 얘가 프리앰플리파이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쿠스틱 임피던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쿠스틱 임피던스 water is 3700 times 더 크다 에어보다. 이게 왜 갑자기 그럼 어쿠스틱 임피던스라는 말이 나왔냐?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 소리가 직접 에어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리는 이 소밀파잖아요. 소밀파. 그 밀하고 소하고 한 공기가 지금 이 귓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 그대로 물에 전달이 돼서 물에 전달이 된다는 건 왜 물에 전달이 되냐면 그 몸 안에는 지금 다 액체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 대부분 이제 액체죠. 결국은 이제 요 코클리아 안에 있는 이제 어떤 액체에서 이게 액체로 이 그러니까 압력이 이제 전달이 됐다고 했을 때 그때의 어떤 전달되는 그런 그 효율이랄까 그런 게 과연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임피던스라는 게 그
그 레지스턴스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얘가 어 어쿠스틱 임피던스는 이게 밀도에 관련이 돼요. 밀도.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그 밀한 머티리얼, 소한 머티리얼에 따라서 이 특성이 이 어쿠스틱 임피던스라는 특성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뭐를 결정이냐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투과를 하느냐. 그 소하고 밀한 두 개의 머티리얼 인터페이스를 얼마나 많이 그 투과를 하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정확하게 뭐 포뮬레이트 하기엔 조금 지금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 그 두 개 사이의 임피던스의 합분의 두 개 사이의 임피던스의 차에 의해서 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 이런 그 n 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런 식에 의해서 이게 그 되는데 결국 이게 차이가 많으면 반사파는 많고 반사는 많고 투과는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어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물에서 트래블링 하는 그이 신호는 아주 작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 어쿠스틱 임피던스 차이가 3,700배니까.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게 그, 네. 대략 이게 뭐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냐면 그, 1 마이너스 3,701 분의 뭐 3,000 699,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하고 굉장히 가까운 값이죠. 걔를 빼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남는 건 굉장히 적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네. 그러니까 the middle ear changes the transmitted energy efficiency from 그러니까 이런 이런 그 트랜스퍼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국은 공기가 이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이 이 뼈에서 진동으로 바뀌어서 결국 이 진동으로 이 리퀴드 쪽에 있는 어떤 그 압력을 이제 그 파형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 바꿔주는 게 그 결국은 어 그냥 에어에서 리퀴드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0.1%라면 그거를 거의 이제 뭐 60%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600배라고 해야 되나? 600배의 그, 이, efficiency increase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미들리어가 앰플리파이를 하는 거가 지금 어떻게 되냐. 오디토리 캐널, 아우터 이어는 뭐 소리를 좀 모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한 두 배 정도 앰플리파이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팀파닉 멤브레인 고막이죠. 고막은 이 그 진동을 이제 그 공기의 소밀 그 파로부터 이제 만들어주는데 걔가 그 트랜스퍼하는 이제 진동으로 되는 에너지가 한 15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시클은 그, 네, 그 미들 이어에서 결국은 이제 요 뼈를 통해 아주 진동으로 전해지는 게 되면은 진동의 크기가 이게 뭐 결국 이제 어떤 레버리지 이펙트에 의해서 3배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 다 합치면 90이 나오죠. 그세 곱하면 그래서 100배 정도의 그 앰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00%, 100배 정도라면은 이게 결국은 이 데시벨로 하면은 한 20데시벨 정도 되는 그런 그 신호의 증폭을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what is 뭐 acoustic impedance?
아까 계속 이제 오크데이스 임피던스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게 그 물질의 덴시티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덴시티 곱하기 뭐 스피드 오브 사운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에어, 워터, 뭐 그다음에 금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 그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은 스피드 오브 사운드는 340m per second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덴시티, 에어의 덴시티는 워터에 비해서 훨씬 작죠. 얘가 덴시티는 킬로그램 퍼 미터 스퀘어, 미터 큐빅. 그러니까 미터 큐빅당 몇 킬로그램 되냐 봤더니 뭐 1kg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지금 덴시티하고 스피드 오브 라이트 곱한 게 결국 이제 어쿠스틱 임피던스인데 이 어쿠스틱 임피던스가 이제 뭐 한 4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워터 같은 경우에는 덴시티가 에어보다 훨씬 커요. 1000배 정도 크죠. 1000배가 좀 안 되게. 그리고 워터에서의 그 스피드 오브 라이트 얘는 뭐 스피드 오브 사운드는 이제 1440 뭐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쿠스틱 임피던스는 그리고 뭐 한 100, 150만, 144만 정도 되는 그 어쿠스틱 임피던스를 갖게 됩니다. 훨씬 큰 어쿠스틱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결국은 이제 알루미늄이나 스틸 이런 게 되면은 더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그 훨씬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더 order of magnitude 혹은 뭐 거의 뭐 two orders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 10배 뭐 한 30배 이렇게 되는 그런 큰 억스긴 임피던스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C라고 해가지고 자꾸 스피드 라이트라고 자꾸 그 실수를 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워터에서의 이제 velocity를 얘기합니다. 어, 네. 지금 이거 뭐 elasticity of water, density of water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sound propagate better in water than air. Thus, sea life can communicate over very long distance. 그러니까 그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굉장히 롱 디스턴스를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소닉 그 소리로 잘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지금 뭐 다들 잘 들리나요? 뭐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뭐 듣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중간중간에 좀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잘 들리죠? 네, 네. 이 사람이 잘 들린다고 했으니까 잘 듣고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너 이어에 왔어요. 이너 이어에는 이제 결국 이너 이어는 이제 저거예요. 그 코클리어 뭐 그리고 베스티뷸러 시스템도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우리가 들여다볼 토픽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이너 코클리어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 코클리어 너브라 해가지고 시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얘가 시각 중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꽂아 있죠?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면을 한번 보자는 거죠. 단면. 얘를 쭉 피면 이렇게 길다란 이런 그게 되는데 요거를 딱 잘라가지고 중간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잘랐을 때 요거는 이제 안쪽이죠. 여기 코클리어 널브가 있는 쪽이 안쪽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미디어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뭐 이게 공기는 없으니까 뭐 미디어들이 이제 아이오닉 솔루션들이 쭉 채워져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요 그 코클리아가 이렇게 그,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스파이럴 리가먼트가 이렇게 소프트 티슈들이 쭉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리가먼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 베슬러 멤브레인 뭐 등등 여러 가지 멤브레인들도 있고 뭐 그 헤어셀들 뭐 이런 것들 쭉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페럴림프라는 게 엔돌림프라는 게 엔돌림프는 칼슘이 높은 거고 페럴림프는 소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요 애들이 그 볼티지 디퍼런스를 이제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서 요 사각형 부분, organ of core T라고 얘기해요. 얘를. 이 코클리아 안에 요 베슬러 멤브레인하고 요 위에 있는 텍토리얼 멤브레인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베슬러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얘가 쭉 연결돼 있는 거죠. 쭉 연결돼 있는 그런 구조이죠. 애들이 이렇게 있고 그 outer hair cell하고 inner hair cell이 뭐 그 이 auditory nerve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아우터 헬셀과 이너 헬셀에서의 어떤 신호가 결국은 오디터리 nerve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청, 청각 중추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organ of Corti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소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미케니즘을 이제 소리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 요거에 이제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그 오버 윈도우 있는 쪽에 이제 스테이프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요 지금 요 사각형은 사실 요게 지금 코클리아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이스라고 했으니까 이제 끝쪽 그 인풋 쪽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이 잘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베이슬라 멤브레인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그 얘네들이 그 위쪽이 또 이제 스켈라 베스티뷸리랑 스켈라 팀파니 쪽에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어쿠스틱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데 이 어쿠스틱 에너지가 결국은 바실라 멤브레인을 진동을 시키는데 진동을 어 아무데나 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어쿠스틱 에너지가 진동을 시키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도 좀 관련이 되죠. 지난 중간고사에 나왔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일정 지역에는 이제 에너지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프리퀀시, 그러니까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이쪽이 더 어떤 레조넌트 컨디션이 맞으면 여기에 더 큰 진동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 그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가 이 라운드 윈도우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 네. 그리고 여기면 distance from escape 풋 플레이트. 이 플레이트부터 0부터 뭐 이렇게 몇 센치까지. 이게 결국 이제 그 코클리아를 쭉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몇 센티미터 되는데 여기 1cm 조금 넘 1.5cm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distance from escape footprint. escape footprint부터 이제 쭉 보면은 베이슬러 멤브레인의 velocity 멤브레인 velocity 요게
이렇게 달라지고, 예. 코클리어 앰플리피케이션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코클리어 앰플리피케이션 앰플리파이어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패시브 메커니즘 보면 resonant frequency of each section is based on average mass, stiffness, and damping of the basilar membrane of each section. 이게 결국은 이 그 스티프네스 댐핑 앤 댐핑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딱딱하냐, 얼마나 에스펙트 레이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피지컬 프로퍼티가 정해지는데 이런 피지컬 프로퍼티에 따라서 레조넌트 프리퀀시가 바뀌어요. 바뀌어서 어, 뭐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그 베이스 쪽은 하이 프리퀀시, 에이펙스 쪽은 로우 프리퀀시 레조넌스를 가지고 있더라. 그죠? 베이스는 higher stiffness, stiffness가 높기 때문에 그 higher frequency 사운드를 내고 apex of the cochlea has a higher mass and a lower stiffness and vibrates maximally in response to low frequency sound. apex 쪽은 이쪽 끝 쪽은 low frequency 사운드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 헤어셀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액티브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헤어셀 자체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요 바이슬라 멤브레인의 그 어떤 피지컬 디멘션하고 그리고 스티프니스 이런 거에 의해서 요 바이슬라 멤브레인의 그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베이스하고 에이펙스하고 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레조넌스 컨디션이 맞았을 때 이제 신호의 전달이 높아지는 거죠. 특정 위치에 특정 주파수의 신호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특정 위치에 있는 그 오디토리 너브 셀들이 이제 그 자극을 받아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헤어셀들이 이렇게 있고 걔를 텍토리얼 멤브레인하고 베이슬러 멤브레인. 그러니까 텍토리얼 멤브레인의 레조넌스가 아니라 베이슬러 멤브레인의 레조넌스에 의해서 지금 요그 고정되어 있는 텍토리얼 멤브레인. 사실 뭐 고정은 아니지만 얘가 좀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 그 신호가 그 청신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지금 여기 그 요 청신경이에요. 여기 청 네, 여기 셀이 있으면은 여기에 스테레오실리아 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아까 여기서 봤듯이 여기 여기 보면 요게 스테레오실리아 번들이에요. 이너 헤어셀도 그렇고 아우터 헤어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우선 보기 전에 요 헤어셀의 셀 바디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핵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에퍼런트 뉴런하고 뭐 이퍼런트 뉴런이 여기 있는데 얘가 그 이제 뭐 뉴로 트랜스미터가 릴리즈가 되면서 글루타메인 리셉터가 그게 반응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아이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특정 부분의 아이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요 셀에 신호가 발생이 어떻게 되냐 하고 봤더니 여기 보면은 미케노 일렉트리컬 트랜스덕션 채널이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은 별건 아니고 이제 어떤 아이언들을 이제 트랜스포트하는 그런 채널인데 얘의 특징이 이제 팁 링크라고 하는 어떤 이 구조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채널하고 그 옆에 있는 채널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얘가 결국은 이제 이게 왼쪽으로 눕느냐 오른쪽으로 눕느냐에 따라서 요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거가 결정이 되죠. 그럼 그거에 의해서 얘는 미케노 센시티브 채널이기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얘가 열려가지고 아연을 통과시키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다시 얘를 닫고 뭐 이런 그 기능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이 그 코클리어의 액티브한 어떤 측면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메카닉스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일렉트로모틸리티라는 그런 애가 있는데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이제 왔을 때 이 그 헤어셀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요 뭐야 스테레오실리아하고 그 헤어셀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봤더니 changes in voltage, elongated and contracted cell wall. 어, 그 요 셀에 그, 그 에스펙트 레이쇼를 이제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이런 역할을 하죠. The changes are in phase with the maximum frequency at the particular location of basilar membrane. 이게 그 맥시멀 프리퀀시하고 베이슬라 멤브레인의 특정 로케이션의 맥시멀 프리퀀시하고 이제 인 페이스이다. 그래서 amplifies the vibration of the organ corti, permitting exquisite hearing sensitivity and frequency selectivity. 결국은 이제 얘가 어떤 레조넌스 하고 일어나는 그 로케이션하고 이 얼라인이 딱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얘가 바이브레이션도 여기서 하지만 요 그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에 의한 이펙트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얘가 요 그 특정 로케이션에 있는 헤어셀이 굉장히 이 신호에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exquisite sensitivity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그 센서리 그 기관들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귀도 그렇고 그리고 눈 시각도 그렇고 좀 둔감한 게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후각이 굉장히 둔감하죠. 네. 뭐 다이내믹 레인지도 적고. 근데 눈하고 시각하고 이 청각은 다이내믹 레인지도 굉장히 크고 센시티비티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다른 종하고 비교하면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청각의 센시티비티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threshold for human hearing,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20 마이크로 파스칼 정도 되는 그런 압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공기 압력을. 그래서 atmospheric is 100 킬로 파스칼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5승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 atmospheric은 그 100K니까 10만이죠. 두 개를 이제 10의 5승, 뭐 10의 마이너스 어, 5승 그 정도 되니까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이 레이쇼가 10의 마이너스 16승인가 이게? 킬로파스칼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5승, 이거 10, 10인데 왜 16이라고 했지?
어쨌거나 이게 그 뭐 10에 10승 이상 되는 아주 높은 그런 레이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dent a full balloon with the pencil by 1 mm. 요게 압력이 얼마나 차이를 그 이, 센싱을 하는 거냐면 1mm 정도를 눌렀을 때 그 보통 이제 풍선의 압력 변화를 이제 그 센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좀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사운드가 어느 정도의 파워 레벨을 갖느냐. 그리고 그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데시벨이라는 그 소리의 세기의 단위가 있죠. 그게 하고 뭐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데시벨은 로그이기 때문에 값이 지금 파워에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데시벨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죠. 왜냐면 얘는 결국 뭐 그 10의 몇 승인지 그 파워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금 보게 되면 세턴 로켓의 이 로켓이 발사될 때의 사운드 파워가 지금 뭐 200데시벨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fter burning jet engine, 그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데시벨, 200데시벨, 170데시벨. 그리고 센트리퓨gal fan at 어, 뭐 50만 CFM 회전, 미니당 회전, 아워당 회전은 뭐 이렇게 되고 그 굉장히 빨리 도는 이 팬의 경우에 이 정도의 그 소리가 난다. 센트리퓨gal 팬.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75 piece orchestra 아니면은 락 콘서트. 락 콘서트 같은 게 이제 130 dB 정도 되는 굉장히 그 시끄러운 거죠. 라지 치핑 해머 두드리는 게 이제 1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blaring 라디오 소리 이제 굉장히 크게 틀어놓으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센트리fugal 팬하고 비교했을 때 뭐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소리가 뭐 한 100데시벨 정도 되는 거예요. 하이웨이의 경우에. 그리고 그 푸드 블렌더, 그러니까 그 믹서기 같은 거죠. 믹서기 같은 거에 이제 하이 레인지 그런 자, 그 소음은 한 90데시벨, 그 디시워셔 80, 뭐 보이스 컨버세이션 레벨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 거는 그냥 잘 들리는 경우에 70데시벨 정도 돼요. 그리고 뭐 quiet duct silencer 어, 이 정도 덕 사일렌서 같은 경우에 이제 40데시벨 정도 되고 voice very soft whisper 그러니까 보통 conversation 하는 게 한 70 정도 된다면 이게 속삭이는 소리, 굉장히 그 작게 속삭이는 소리는 한 30데시벨 정도 됩니다. 아주 작죠? 그리고 lowest audible sound for person with excellent hearing. 아주 좋은 히어링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audible sound. 그 가장 작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는 뭐한 10에 12승, 마이너스 12승 정도 되는 그 데시벨로 따지면은 이제 걔를 이제 0으로 어,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운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략 어느 정도 데시벨이라는 게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휴먼 오디오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프리퀀시 보통 이제 가청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20대 그 20Hz부터 2만 Hz까지 보통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결국 이제 요 어도블 레인지고요. 20부터 2만까지. 그리고 뭐 conversation speech는 뭐 이 정도 중간 레벨인 거죠. 뭐 좀 높다가 낮다가 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high risk threshold 락 콘서트가 120데시벨 정도 되고 건샷이나 threshold pain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페인 threshold가 뭐 한 140 정도 돼요. 이거 지나면은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좀 재밌는 비교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하나는 human, 하나는 cat. 캣은 더 고주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hearing threshold가 뭐, 비슷하지만 여기가 지금 뭐 네, 프리퀀시가 얘는 훨씬 낮고 캣은 훨씬 높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2, 3, 4, 5, 6, 6kHz 이상을 듣죠. 뭐 2kHz 이상은 사람은 못 듣는데 특히 이제 그 2kHz 듣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듣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노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히어링이에요. 그러니까 히어링 중에서도 이제 frequency response.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를 굉장히 잘 들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점점 하이 프리퀀시를 못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이 그 헤어셀, 헤어셀들이 이제 어떤 디그레이드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헤르츠 미만도 잘 못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2만 헤르츠 정도 들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만 헤르츠 이상 잘 못 듣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더 드시면 그보다 더 못 들으시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Death of Hair Cell vs Ganglion Cell이라는 그 토픽들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디지즈가 어떤 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auditory prosthesis, 즉 그 신경보철, 청각 보철을 할 때 어떤 방법사가 달라진 거죠. 지금까지 이제 누누이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 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널리 행해지고 있는 코클리어 임플란트라는 이 인공와우라는 이 시각, 청각 보철 그 시스템은 헤어셀에 문제가 있고 갱글리언 셀은 문제가 없을 때에만 가능한 그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갱글리언 셀을 전기로 자극을 하는데 갱글리언 셀이 죽어 있으면 전기로 자극을 해봤자 신호가 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헤어셀이 살아있으면 뭐 헤어셀 뭐 갱글리셀을 어 전기로 자극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 오테라는 사람이랑 그 같은 연구자가 estimated we need 10,000 ganglion cell with 3,000 apically uh, to have good speech discrimination. 그 10,000 ganglion cell 어, 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중에서 이제 에피칼하게 이제 한 3천 정도 이상 그렇게 셀들이 살아 있어야지 우리가 good speech discrimination이 가능하다 거죠. 근데 이제 에피컬 ganglion 셀들은 tend to survive better. 어, 얘네들은 이제 훨씬 더 에이펙스죠. 이제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센트럴 뉴럴 시스템 플라스티시티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스파이럴 갱글리언 카운트들이 이제 갱글리언 셀들의 카운트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이쪽에는 에피토 에피오 에티올로지 오브 데프니스 여기 좀 이렇게 있고요. 무슨 어떤 디지즈냐, 뭐 톡시시냐, 아니면 트라우마냐, 프랙처냐, 뭐 아니면 뭐 제네틱 코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그 갱글리언 셀 카운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하고 민을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이런 겁니다. 오토스크레로시스 in middle ear, middle ear, 그리고 뭐 스테레오티트마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그런 이 디지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특히 뭐 extremely loud noises, 노이즈의 예를 들어서 락 콘서트가 120dB인데 이 정도의 그 소리에 계속 노출이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뭐 헤드 트라우마도 can disrupt stereocilia from tectorial membrane. 어, 네, 텍토리얼 멤브레인 쪽에서 이제 스테레오실리아를 파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그 귀에 문제를 가져오는 이제 그 질병들이 되겠습니다. 질병 혹은 뭐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헤어셀 로스, 뭐 이런 갱글셀 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결국은 뭐 이 자연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살아있는 갱글리언 셀을 자극을 하는 그런 전기 자극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코클리어의 기능을 복원을 시키는 거죠. 일부를. 어, 완전히 얘를 병을 고친다기보다는 기능을 일부 복원시키는 그런 그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전기 자극으로 갱glions셀을 자극해가지고 그 perception을 주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중요한 펑션을 가져오는 것들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하고 관련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음 처리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이해하는 어떤 대화를 이해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코클리어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코클리어 임플란트의 구조랑 뭐 장단점, 뭐 디벨롭먼트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은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면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